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윤석열 정부는 당정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대신 경찰과 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총리 공관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특검의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정진석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했다며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단 겁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모인 인사들이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입법 독재, 탄핵 소추, 예산 삭감 조치 등을 이유로 포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곧이어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그날 저녁 문건을 들고 삼청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단순 식사 자리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2차 안가 회동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새벽 국회에서 큰절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화냈어야 한다고 거절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은 사과하겠다면서 큰절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 계엄과 함께 특검 수사를 받은 순직해병 사건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의 사과 요구에 대통령이 화내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화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병대 지휘체계를 박정훈 대령이 불의의 사고였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과하게 수사해 해병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을 굴비op기 겪어서 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수사단장 박정훈 그 친구가 제정신입니까? 정 회장은 화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했습니다. 그게 죄죠.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송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겠지만 해병대 지휘체계를 과하게 엮어서 처벌하겠다는 것에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진술로 VIP 경로를 입증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생중계로 열린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달러 반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한 기관장을 질책했습니다. 또 철도 차량 제작 업체에 선급금을 주고 납품을 못 받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사기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불법 달러 반출에 대해 물었습니다.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이 사장이 반복해서 최근 외환 반출 사례를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대통령은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답변을 뒤늦게 하자 또다시 이사장을 질책했습니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놓으세요?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에겐 안 되는 사업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철도 차량 제작업체가 60%가 넘는 선급금을 받아놓고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차량을 납품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으로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이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저기 정책실장님. 그거 조기 집행인 입문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국토부는 이 업체의 부실 납품에 대해 다음 주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서울고검이 감찰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어회와 소주 등 외부 음식 반입에 회사 돈 19만여 원을 썼다고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쌍방울 측은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돈이란 입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이 외부 음식 반입에 쌍방울 돈을 썼고 금액은 19만 5천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점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로 모두 6건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지적한 5월 17일 생수와 소주 구입 기록과 초밥집에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원지검 근처 햄버거와 김밥 가게, 카페 등에서 결제한 내역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근거로 김 전 회장에게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쌍방울 측은 해당 결제 내역은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대기도 해야 되고 가갖고 이렇게 커피라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된 날 검찰청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5월 17일인데 그날 출입 자체가 없는 날짜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죠.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